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넷기어 061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나이트호크 X8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R8500 모델입니다. 넷기어 062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 062 중에 하나고요. 실제 크기나 아니면 디자인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처음에 이 062 봤을 때 크기가 상당히 좀 크다는 느낌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보면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넓은 본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에는 통풍구가 내부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쪽에서 보면은 통풍구가 보이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과 통풍구를 잘 숨겨둔 형태로 돼 있고, 앞쪽 부분에는 넷기어라고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부분에 이제 LED랑 WPS 그리고 와이파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부분에도 보면 파란색으로 좀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하게 뒤쪽에 이제 안테나가 처음에 기본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안테나가 좀 두껍고 크기가 큰데요. 근데 이게 그냥 괜히 큰 게 아니라 액티브 타입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는 그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하는 부분이 보통은 그 본체 부분에 기판 쪽에 위치를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안테나 끝 부분에다가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좀 더 크고 두꺼운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좀 증폭시키는데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테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안테나 상단 부분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밤에 보면은 저 빛이 파란색 빛이 이렇게 안테나가 4개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보여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안테나가 좀 특이한 제품, 실제로 안테나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부각하려고 일부러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외부에는 4개 안테나가 있고 내부에도 4개 안테나가 있어서 총 8개 안테나가 위치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1.4GHz의 듀얼코어 CPU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뭐 캐시나 아니면은 그 로컬 메모리나 상당히 큰 용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5GHz를 2개, 그리고 2.4GHz는 1개 해서 총 트라이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고성능 061이라고 해서 그 5GHz에서 또는 2.4GHz에서 클럭을 무한정 높이는 게 아니라 대역을 여러 개 나눠서 동시에 여러 개의 스마트폰이나 무선 디바이스와 접속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제없이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한 SSID에 너무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됐다 끊었다 반복하다 보면은 장치가 실제로 잘 연결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서로 나눠서 동시에 더 많은 장치들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제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접속하는 곳,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무수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사용하기 좀 적합하게 돼 있고요. 후면 부분을 보면은 후면에 보면 이 처음에 인터넷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써 있고, 여기 보면 램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062들이 램 포트가 한 4개 정도라고 보면은 이건 총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유선 장치들을 직접 연결시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보면은 앞쪽에 2개 포트는 이 2개의 램 포트를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1GBps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2개를 램 포트를 묶으면 2GB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 1GBps가 대략 1초에 100MB 정도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2개를 묶으면 200MB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하고 뭐 나스랑 직접 연결시키면은 액세스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 랜선 하나로 연결시키면은 속도가 실제로 다른 장치로 뭐 연결한다거나 다른 데 보낼 때는 속도가 제한이 걸려요. 더 빠른 속도로 보낼 수가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만약에 이 2개의 램 포트를 묶는 그런, 그러니까 2GBps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허브를 같이 이용해서 연결시키면은 나스하고 컴퓨터가 실제로 데이터 주고받는 속도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고가형 공유기에서는 유무선 공유기에서는 대부분 다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공유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실제 물론 그냥 사용하더라도 기본 기능 성능이 워낙 좋습니다. 유선 성능은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어요. 이것과 뭐 3만원짜리 뭐 그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 갖춰놓고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인터넷과 뭐 내부에 있는 컴퓨터 연결시켜서 속도 측정해 보면 둘 다 속도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공유기 성능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 달라지는데, 아주 많은 PC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만약에 뭐 데이터를 끌어간다거나 뭐 가져온다거나 할 때는 그 CPU가 여러 컴퓨터에다가 동시에 접속하면서 데이터를 나눠주게 될 텐데, 당연하겠지만 CPU가 좋은 유무선 공유기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고성능 공유기가 필요한 것은 많은 접속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좀 더 빠르게 접속해서 사용을 해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좀 적합하겠죠. 이 제품도 보면은 전원 끄고 켜기 버튼은 후면에 있어서 만약에 전원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 꺼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발열이나 뭐 성능 같은 부분은 제가 벤치마크를 해서 블로그에 글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영상 아래 있는 링크를 직접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사용해본 느낌으로는 그 전에 펌웨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약간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좋은 점이라면 설정에 가보면 유무선 공유기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뭔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면 그 부분을 버그를 잡아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서 점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봐야 되고, 물론 지금 제가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계속 장시간 동안 켜놓고 뭐 많은 무선 장치를 연결시켰다 끊어보고 뭐 인터넷도 거의 계속 뭐 쓰고 하는데 전혀 끊김없이 아주 안정적인 속도를 내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무선 공유기를 자주 껐다 켰다 뭐 해주긴 하는데요. 물론 그게 좋긴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쓰레기 신호가 없어지면서 좀 더 공유기가 좋은 상태가 되긴 되는데, 이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껐다 켰다가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 않아도 계속 괜찮은 성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공유기이기 때문에 좀 아주 좋은 스펙의 공유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아래 링크 꼭 한번 클릭해서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